역사에는 기억되어야 할 사람이 있고 잊혀서는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그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러시아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던 사람, 수백억에 달하는 전 재산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 내던진 사람, 그러나 정작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사람. 오늘은 독립운동의 대부라 불리는 최재형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858년 함경도 경원에서 태어난 최재형은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한 소작농이었고 어머니는 기생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훗날 노비의 자식으로 오해받기도 했습니다. 먹을 것도 기댈 곳도 변변찮았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가 9살이 되던 1867년 고향 함경도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살 길을 찾아 아버지와 형을 따라 두만강을 건넌 것이 그 유명한 연해주 이주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조선인들이 굶주림을 피해 강을 건넜습니다. 그들은 청나라 영토 훈춘을 거쳐 러시아의 지시너라는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1863년 겨울 함경도 무산의 최운보가 이끌고 개척한 러시아 최초의 한인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낯선 땅에서의 삶도 쉽지 않았습니다. 11살이 되던 해 형수의 구박을 견디지 못한 최재형은 친구들과 가출을 감행했습니다. 친구들은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갔지만 최재형은 혼자 걸었습니다. 정처 없이 걷고 또 걷다가 포시에트 항구 해변가에 쓰러졌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의식을 잃은 채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 전체를 바꾼 운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쓰러진 소년을 발견한 것은 러시아 상선의 선원들이었습니다. 배의 선장 부부는 나이가 많았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최재형을 친아들처럼 거두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했고 자신을 구해준 선장의 이름을 따 표트르 세면오비치라는 러시아식 이름도 지어주었습니다. 학식이 뛰어난 선장의 아내는 최재형에게 러시아어는 물론 서양의 학문까지 가르쳤습니다. 1871년부터 1877년까지 6년 동안 최재형은 상선을 타고 세계 각지를 돌아다녔습니다. 무역 실무를 익히고 국제 감각을 키웠으며 각국의 항구를 다니며 다양한 문화와 세계 정세를 눈으로 직접 배웠습니다. 해변에서 굶어 쓰러진 소년이 세계를 항해하는 청년으로 성장한 것이었습니다. 17살에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온 최재형은 이미 러시아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러시아 회사에 취직해 한인 노동자들의 통역을 도맡았습니다. 당시 많은 통역사들이 언어의 장벽을 이용해 한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일이 만연했습니다. 최재형은 달랐습니다. 그는 동포들을 착취하는 대신 공정한 통역으로 그들의 권익을 지켰습니다. 이 공로로 훗날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로부터 은급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겨우 밥 한 끼 먹기 힘들었던 소년이 황제에게 훈장을 받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1893년 최재형은 연추 지역의 도원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연해주에 정착한 조선인들에게 러시아 국적을 부여하고 한인 마을들을 하나로 묶어 연추읍을 만들면서 최재형이 그 책임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을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도 지원했는데 그 규모가 매년 한 명씩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유학을 보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1896년에는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에 참석할 정도로 러시아 사회에서 인정받는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1904년 러일 전쟁이 터지자 최재형은 러시아군의 군수물자를 납품하면서 연수입이 10만에서 12만 루블에 달하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수백억 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돈을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내륙의 한인들에게는 소와 돼지, 닭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해 군납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왔고 해안가의 한인들에게는 연어를 잡아 팔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집은 이미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은신처이자 회합 장소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1907년 안중근 의사가 연해주를 방문했을 때 집집마다 최재형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얼마나 연해주 한인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존재였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였습니다. 1908년 최재형은 연해주 최대의 독립운동 단체 동의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 1만 3천 루블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내놓았습니다. 이범진 전 러시아 공사가 보낸 1만 루블, 안중근 의사와 함께 모금한 6천 루블까지 보태어 당시로서는 최고 성능의 소총들을 구입했습니다. 그 소총의 성능이 얼마나 탁월했냐면 훗날 소련이 제2차 세계대전 때까지 사용할 정도였습니다. 이때 안중근 의사와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안중근은 동의회의 참모 중장이 되어 국내 진공작전을 지휘했고 신화산 전투 등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영산 전투에서 대패하면서 무장투쟁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후 최재형은 패간 위기에 처한 해조신문을 인수해 대동공보로 이름을 바꾸고 격렬한 논조로 일제를 비판하는 언론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그 일이 이 시기에 벌어졌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 저격을 계획하면서 최재형의 집에서 권총 사격 연습을 했습니다. 최재형은 이 거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을 뿐 아니라 하얼빈이라는 장소를 직접 선정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얼빈은 당시 중국 영토였지만 러시아가 조차하고 있어 일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그 역사적 사건 뒤에 최재형의 손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1911년 5월 최재형은 블라디보스토크 신안촌의 한인 최대 단체인 권업회를 설립했습니다. 홍범도가 부회장을 맡았고 이상설이 합류하면서 조직은 더욱 커졌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한인 자치 기관으로 공식 인정한 권업회는 겉으로는 한인들의 경제와 교육을 돕는 단체였지만 실제로는 독립운동의 가장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권업회는 권업신문을 발행했는데 이 신문은 순한글로 발행되어 한인들의 민족의식을 고취했으며 나라를 빼앗긴 나를 상기시키는 기사들을 실었습니다. 그러나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러시아가 일본과 동맹국이 되자 권업회는 강제 해산되고 권업신문도 폐간되고 말았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최재형의 활동은 다시 한번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대한국민의회의 외교부장이 되었고 상하이 임시정부에서는 재무총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파리 강화회의에 한인 대표 2명을 파견하여 독립운동을 국제적으로 알리려는 계획도 추진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그의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1920년 4월 역사는 그에게 잔인한 결말을 안겨주었습니다. 일본군이 연해주를 침략했습니다. 연해주의 일본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제 목적은 독립운동 세력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이 피신을 권했습니다. 충분히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재형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내가 도망가면 가족들이 고통받을 것이라며 그는 자신의 안위보다 남겨질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4월 5일 새벽 그는 자택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7일 우수리스크 외딴 산기슭에서 동지들과 함께 총살당했습니다. 향년 61세였습니다. 굶주림에 쓰러진 소년이 러시아의 바다를 건너 독립운동의 대부가 된 살. 그 삶의 마지막은 조국을 위한 총알이었습니다. 최재형의 순국 후 가족들은 혹독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두 번째 부인 옐레나와 사이에서 낳은 4남 5녀의 자녀들은 1937년 스탈린의 강제이주 정책으로 중앙아시아로 흩어졌습니다. 둘째 아들 파벨은 최초의 한인 출신 러시아 해군 장교였음에도 대숙청의 소용돌이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딸 류보피도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4명의 사위도 처형되었습니다. 11명의 자녀 중 살아남은 것은 겨우 5이었습니다. 부인 옐레나는 1952년 키르기스스탄에서 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한 남자의 가족이 치른 대가치고는 너무나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최재형은 잊혀진 이름이었습니다. 그가 활동한 러시아 연해주는 너무 멀었고 그의 이야기를 전할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결국 제자리를 찾습니다. 2014년 대한민국 정부가 그가 살던 우수리스크의 집을 매입했고 보훈처가 10억 원을 들여 최재형 기념관으로 세단장했습니다.
2019년 3월 28일 개관한 이 기념관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독립운동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 14일 최재형은 마침내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러시아 우수리스크에서 가져온 흙과 키르기스스탄에서 발견된 부인의 유해가 서울 현충원에 안장되었습니다. 103년 만의 귀환이었습니다.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나 해변에 쓰러진 소년에서 출발한 삶이 연해주 한인들의 아버지가 되고 독립운동의 든든한 기둥이 되고 마침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었지만 재산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으로 학교를 세우고 총을 사고 신문을 발행하고 독립운동가들을 먹이고 재우고 숨겨주었습니다. 자신의 안전이 위협받는 순간에도 먼저 남겨질 가족을 걱정했고 끝내 그 자리를 지키다 쓰러졌습니다. 우리가 광복을 이야기할 때 태극기를 들고 거리를 행진했던 사람들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멀고 먼 이국 땅 러시아에서 동포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면서 그 뒤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뒷받침했던 사람들도 기억해야 합니다. 최재형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느 누구보다 단단하게 독립의 뿌리를 지탱했던 사람.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기에 더욱 기억해야 할 사람. 독립운동의 대부 최재형. 이제 우리가 그의 이름을 기억할 차례입니다.